문제는 여전히 텔레그램 등의 채팅방을 통해서 구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로 한 10대 남성은요, 비상 여권으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려다가 항공사와 경찰의 만류에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직접 항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카운터에 내방을 하셨을 때 일단은 좀 어린 나이대로 보였고 항공권 정보에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번호가 기입이 돼 있었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고요. 비상 여권을 사용해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저희가 또 이상하게 여겨서 계속 만류를 했었습니다. 승객분께서는 일단은 대학생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돈이 필요해서 잠깐 휴학 중인데 친한 친구가 중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캄보디아로 잠깐 놀러가 있다고 하면서 본인도 같이 따라가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사회적인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넌지시 이제 여쭤보고 또 가족분들과 일단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출국을 막아서 정말 다행인데 제가 실제 만류를 했던 저 서비스 매니저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매니저분의 말에 따르면 부산에서 새벽부터 KTX를 타고 왔다고 하고요. 또 한국에서 쓰는 이메일도 아니었다. 항공권에 적혀진 정보가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1리터 용량의 샴푸를 급하게 가져온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 교수님, 네. 아들과 같은 나이여서 혼자 간다니까 걱정됐다고 하는데 항공사 직원의 기지로 정말 큰 걸 막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렇게 유심히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다 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에서 발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상여권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비상사태에서 뭐 예를 들면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분실하거나 누가 훔쳐가서 없어지는 경우 이럴 때 비상여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행을 만약 계획했으면 미리 여권 발급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보통 편도 항공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는 사람이 저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18세 대학생인데 친구 만나러 여행한다. 그러면서 돌아올 항공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아주 젊은 학생이 와서 티켓팅을 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캄보디아 범죄와 사기 조직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한 거잖아요. 부모님께 한번 연락해봐라. 그리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들어봤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 카운터에 있는 분이 얼마나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혹시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말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류를 하고 경찰 신고 과정에서도 계속 범죄 조직에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자, 얼른 출국해라.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협박 문자 전화가 걸려왔다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전히 범죄 조직들은 우리 순수한 청년들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천공항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30대 남성이 출국을 하려다가 경찰의 만류로 나가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동생이 항공권을 보내줬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경찰에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예. 심층 면접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범죄와의 연루성 이런 것들로 설득을 한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진짜 설득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캄보디아 측에서는 빨리 출국하라라고 협박 전화들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도 모집책이라든지 알선책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제공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든지 연락처를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구체적인 배려를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출국 직전에 이렇게 막아선 사례가 있다면 현지에서도 구조 작업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요. SNS에 긴박했던 구조 당시 상황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최 교수님이 좀 물어봤다면서요? 네, 제가 아침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현지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네. 지금 3명을 구조했다고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정모군이라고 하는 이게 남양주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김병주 의원이 남양주가 지역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단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정모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거기에 지금 가 있다. 예. 제발 좀 구출해달라 그런 간절한 요청을 했고 김병주 의원이 그 약속을 받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이 정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은신처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형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김병주 의원이 현지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일단 보좌진들과 비서진들은 국회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군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정군의 친구들이 SNS로 소통이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은신처에 숨어 있는 정모군에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알려달라라고 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친구들이 받아서 비서진한테 전달한 비서진이 김병주한테 전달하고 김병주의 현장에서 구글어스를 통해서 지역을 특정을 한 거죠. 근데 아파트형 호텔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처음에 한 곳에 들어갔대요. 근데 김병준이 간 게 아니고 현지 경찰이 간 겁니다. 아. 근데 현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출동도 3, 4일이 걸린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거기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캄보디아 의원들,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을 설득했다면 이거 빨리 아. 찾아내야 된다. 언제 예, 어떻게 예.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얘기를 해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했고요. 근데 처음 갔던 곳에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파트형 호텔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 동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급습을 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정모군이 있었고 예. 처음에는 정모군만 구출하려고 하는데 2명의 한국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구출하게 됐고 현재는 경찰에서 캄보디아 경찰 데리고 가 수사 중에 있고요. 조사 중에 있고 네. 오늘 이제 김병주 의원 팀이 4시에 한국 시간으로 4시에 면담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그 정군과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의 한국 청년들과 면담을 하고 즉각적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캄보디아 경찰은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석방은 좀 어렵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본인은 이제 오늘 밤에 돌아와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경찰을 만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습니다. 예, 최 교수님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면요. 범죄 단지에서 도주 행렬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니까 저렇게 모니터를 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모습, 어디론가 가려고 향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 영상들도 좀 살펴보면 범죄 단지 인근에서 저렇게 단체로 어딘가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도주 행렬로 추정이 되는 장면인데요. 또 범죄 단지 안에 급하게 떠난 흔적들도 남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도망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인근에 있는 국가로 이 조직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이 필리핀 현지 상황 아주 잘 알고 있는 한인 선교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캄보디아처럼 필리핀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뭐 모집책, 뭐 유인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오는 애들이 많아요. 필리핀도 거의 보이스피싱 아니면 인터넷 도박에 뭐 뻔해요. 앙겔레스도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호텔을 하나를 아예 중국 애들이 그냥 뭐 렌트를 그냥 아주 장기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호텔을 기지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쉬울 수 있죠. 왜냐면 필리핀이 무기력 국가니까. 일단은 뭐 누구라도 누구라도 뭐 한 달 동안 뭐 여권도 올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기는 일단 영어를 좀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이미 비슷한 범죄를 행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고 중국인들이 호텔을 기지로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 커뮤니티도 보니까 풍선 효과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 실제로
최근에 이 태국으로 일을 하러 간 외국인 모델이 미얀마 범죄 조직으로 끌려간 일도 있었거든요. 이 인근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국가라 한다면 사실상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하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거기 필리핀이라든지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여러 국가가 하고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 수사기관들도 우리가 압박을 하니까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 범죄 조직들이 알고 있는 웬치라는 조직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를 버리고 제3의 장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캄보디아 내에서 옮길 수도 있지만은 인접 국가인 태국 또 베트남 아니면 라오스, 미얀마 특히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예. 알다시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약 조직 마약의 삼각지 아닙니까? 네. 범죄가 많아요. 그런 대로 네네. 옮겨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조직을 추적을 해서 검거하기가 힘든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 조직들이 다른 인접 국가로 지금 도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캄보디아 범죄 조직 배후로 의심되는 곳은요, 바로 프린스 그룹입니다. 이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 씨는 프린스 그룹 행사에 참석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what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My friend told me, you do.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No, I can say to my frie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도나기 전에 프린스 그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없죠. 제가 강남 쪽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 하거든요. 아십니까? 그 부분 말씀해 그런데 주시면 경찰에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네, 물론 가수 승리 씨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네, 어쨌거나 이 프린스 그룹과 관련해서 네. 경찰도 지금 수사 검토에 나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서야 알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김병주 의원이 뭐 구출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역시 뭐 구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이미 체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 아니라 저런 형태로 감금되어서 협박을 받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정말 피해자 국민들을 데리고 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에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보디아 측에서 당국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심판대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오늘 캄보디아에서 전 세계로 송환된 한국인 소식 다뤄봤습니다.